있으니까. 네. 근데 저 눈 감고 있어요. 네. 이게 숄더 프레스라는 운동인가요? 프레스라는 동작.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사실 잘 못 알아봐요. 그때는 정말 남겨진 게 빛밖에 없는 상태여서 사람이 사는 게 다 의미가 없구나. 그래, 엄청 잘생겼죠? 가보세요. 네. 트레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표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연차로 이제 9년 됐습니다. 아, 보통 이 시간에 이제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트레이너들은 일반 사람들이랑 약간 시간대가 반대여가지고 그게 가장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기는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반대로 시간이 흘러가나요? 보통은 일반 회사원들은 5시, 6시에 퇴근하잖아요. 저희는 그때부터가 제일 바빠지는 시간이에요. 퇴근이 보통 10시, 늦으면 11시, 12시. 가 퇴근 시간이고, 남들과 사이클이 한 반템포 정도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좀 힘들겠네요. 네, 맞죠.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기는 하죠. 친구들 잘 못 만나기도 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화려한 외모 막 이런 것 때문에 더 네. 많이 만나고 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고 그럴 시간이 시간이 거예요. 없어요. 사실 시간이 없고 잘 못 놀아요. 아, 회원들 그럼 레슨하는 시간 외에는 자기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쵸. 퇴근 전후 아니면 근무 시간 전후에 운동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퇴근하고 늦게 잠자고. 여자 트레이너로서의 단점도 있나요? 남자 회원님들이 좀 꺼려하세요. 자기보다 운동 못할 줄 알고. 못할 것 같다고. 오. 젊은 친구들이나 네. 약간 내가 좀 운동 좀 했다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선생님 저 운동 좀 할 줄 안다고 약간 어깨에 뽕 이렇게 와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를 잡아드린다고 이렇게 하면 네, 네. 뭐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를 막 네. 한다. 이렇게 네. 막 하면 그렇게 하나요? 예. 벤치프레스를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하잖아. 네네. 어깨가 막 삐뚤어져 있거나 바벨의 그립을 잡는 방법이 좀 잘못돼 있다거나 벤치프레스 하는데 저는 맨날 뭐 어깨가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분들이 다 자세가 잘못돼 있으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간 무게충, 무조건 무겁게 막 무게충들, 잘 네. 놀아 무게충들. 네네. 그렇게 하면 다쳐요. 다쳐. 아, 운동의 1번은 뭐다? 뭐예요?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건강을 위해서. For healthy. 남자 회원분들이 네. 그 좀 약간 여성 그 트레이너라고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보다 못할 줄 알고. 네. 3대 몇 정도 치세요? 3대 그렇게 3대 몇 치세요 물어보면 세대 쳐 맞는다. 똑바로 빈바 똑바로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자세로 이제 혼내시는구나. 그쵸.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요. 그 사람한테 맞는 자세와 그런 게 다 있어요. 아, 그걸 잡아주는 게 트레이너의 네, 역할인가요? 그런 거를 해주는 게 트레이너의 역할입니다. 무조건 무게를 많이 올리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해요. 간단하게 뭐 자세 하나만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뭐 굳이 벗어야 되나요, 꼭? 벤치프레스? 그 근육의 아. 움직임을 또 보시려면 벗고 보시는 게 또- 시청률을 조금 더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또 선수 생활 하셨다고 하시니까. 또 원하시나요? 아니, 예? 확실하게 얘기해요. 시청률 원하시나요? 잠시만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원하시나요? 예? 원하시나요? 요즘 좀 네. 운동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저 눈 감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일단 지금 벤치 한번 해보시는 거죠? 네. 보통 많이들 이거는 어떤 자세인가요? 예를 들어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라고 해서 네. 보통은 네. 플랫 벤치를 많이 하시는데 네. 이렇게 그립을 잡아주시고요. 바가 가슴에 네. 닿는다는 생각으로 아, 닿는다는 생각으로? 예. 네. 닿고 쭉 펴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남성분들이 혹시 회원분으로 있는 분들이 있나요? 네, 있으시죠?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벤치나 모든 네, 스쿼트나. 알려드립니다. 네, 벤치 알려드리고요. 저희 남자 회원님들은 저희 어깨를 많이 사랑하세요. 숄더 프레스라는 동작을 많이 하세요. 앉아서 많이 하시는 거는 덤벨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이게 숄더 프레스라는 운동인가요? 프레스라는 동작입니다. 전면은 어디고, 그게 뭐예요? 뭐 붙어 있네요? 트레이너 하실 때도 복장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일하실 때도? 이렇게까지 제가 운동할 때 이렇게 합니다. 아, 운동할 때.
트레이너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엄청 뚱뚱했었거든요. 방금 손 하신 만큼 뚱뚱했나요? 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사실 잘 못 알아봐요. 아, 그 정도예요? 네, 한 90kg 가까이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몇 킬로예요? 56, 7 정도 나가요. 지금 계속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때는 못 모르고 사실 살을 뺐었어요. 그때 어렸을 때여가지고 운동의 개념을 모르고 그냥 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12시에 아빠랑 같이 헬스장 가서 런닝머신하고 해지면 금식, 물이랑 오이만 먹고 줄넘기 하루에 막 10,000개씩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살을 뺐죠. 한 달 반 만에 한 30kg를 뺐나? 겨울방학 동안 해서 30kg를 뺐는데 몇 살 때였죠? 중학교 2학년 때쯤? 그때는 웨이트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살이 처지 아시죠? 알죠, 근력 알죠. 운동을 열심히 안 하고 살을 빼면 살이 처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해서 살을 좀 뺐다가 이제 뭐 대학교 20살이 되면서부터 찌더라고요. 사실 트레이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 자체는 저희 아버지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제 되게 대비가 없었고 되게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가소로우실 수도 있지만 나름 저희 집안 아버지도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었고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 하고 뭐 아빠 따라 어렸을 때부터 골프 다니고 나쁘지 않게 살던 집안이었는데 좀 부유하게 자라셨구나. 네,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왜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얘기 있죠?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가 반지하 막 바퀴벌레들과 함께 막 이렇게 막 그 겪어보셨나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막 우여곡절을 엄청 많이 겪었어요. 20살 때는 학업을 좀 포기하고 나름 큰 딸이다 보니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뭐 모아서 조금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가게도 차려보고 그랬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남겨진 게 빚밖에 없는 상태여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거를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목표로 지금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나누고 싶어요, 사람들이랑. 뭘 나눈가요? 건강한 마음과 정신? 트레이너는 이렇게 돈 벌이는 괜찮으신 건가요? 작은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서 대중화가 많이 되면서 내려가기도 했고 조금 더 트레이너들이 전문성을 많이 가져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 재량을 키우면 키울수록 본인의 몸값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기는 하죠. 사람의 누구나 목표가 있잖아요. 제 의지를 조금 더 보여주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출연을 신청을 하게 됐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짐 같은 게 있어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저는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제가 운동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 저만의 센터를 갖고 싶어서 아, 나중에 차리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시간 날 때마다 참참히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고 프리랜서로 여기저기 일도 많이 하거든요. 어떤 것들 하시나요? 배민 라이더라고 아시나요? 네네, 알고 있어요. 해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 아, 이거 트레이너 일하시면서 네, 부업으로. 저녁에 퇴근하고 싱싱이 타면서 탁 돌리면 그래도 조금 볼만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눈물이 나네요.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트레이너 생활도 하시고 끝나고 또 부업도 하시고. 아무래도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때 추억, 향수 그리고 항상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조금 더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디 가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 뵈러 한 번씩 그냥 가시는 건가요? 가끔 힘든 일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아버지 보러 가기도 해요. 일산 멀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학교 갈 때 출퇴근길에 학교도 데려다 주시고 어떤 추억이 있어가지고 혼자 아버지 보고 싶어가지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막 이렇게 가족들이랑 갈 때는 사실 되게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가요. 혼자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하고 싶고 아빠가 생각날 때는 그때는 가서 혼자 넋두리를 하고 오는 거지. 그때는 가서 막 펑펑 울고 오고 막 이럴 때도 되게 많아요, 가끔.
지금 뭐 사러 가는 건가요? 여기서는 꽃을 약골당에 유리에 붙일 수 있거든요. 수모할 수 있어요. 수모할 꽃 사러 가는 거예요. 빨리 와. 골라봐. 야, 너네 빨리 골라보셔.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그리고 이따가 하나 띡 해가지고 밖에 저기 보면 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여기다 한 송이 꺾어 붙여드려요. 얼마 만에 오시는 건가요? 아버지 길 세고 이제 오는 것 같아요. 2달 만에 온 것 같아요. 2002년, 2006년. 이렇게 꽃을 붙이시는 건가요? 근데 여기는 추모할 때 이렇게 꽃을 붙여놔야 돼요. 이렇게 붙여서 추모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누가 왔다 갔나 봐. 이 꽃은 누가 왔다 간 건가요? 누가 이렇게 추모해 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꾸며놓고 이렇게 사진도 넣어놓고 트레이너 입사했을 때 명함도 이렇게 넣어놓고 우리 엄청 잘생겼죠? 아버지예요? 네. 막상 이렇게 오시면 어떤 기분이세요? 사람이 사는 게 다 의미가 없구나. 가끔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아버지는 열심히 사셨었는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도 좀 들고, 그래도 나는 남은 나의 가족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약간 이런 책임감도 좀 있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더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동생 두 분도 같이 따라왔잖아요. 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제 동생들은 엄청 저보다 더, 막내 같은 경우는 완전 유소년기 때 아버지의, 어렸을 때 남자들은 아버지가 필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 때 아버지가, 이제 남자는 아빠가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누나로서의 미안함? 약간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조금 있고, 둘째 동생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둘째다 보니까 큰딸인 나보다 더 이제 그런 거. 근데 갈수록 둘째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마운 건 있죠, 사실. 서로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동생들이나 가족들끼리 더 가족 애가 조금 더 돈독해지는 그런 건 좀 있어서 좋아요. 그런 거. 이렇게 아버지 뵙고 다시 가는 길은 어떤 기분이세요?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화이팅.